가락의 구지봉에 어느 날 신기한 노래소리가 울렸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그러자 하늘에서 자주색 줄에 매달린 금빛 상자가 내려왔다. 9개의 부족을 다스리던 구간들이 상자를 열어보니 황금색 알이 6개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알에서 깨어난 아이가 금관 가야의 시조이자 김의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이다. 김수로 왕의 건국신화를 간략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황당무계한 창작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런데 이 한국 신화를 두려워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는 바로 일본. 나 자신 간무천왕의 어머니가 백제 무량왕의 자손이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낍니다. 2001년 12월 23일 68세의 생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직접 백제의 피가 얽혀있다고 밝힌 일본 아키히토이랑 천황을 떠받드는 일본 극우들은 아키히토의 발언에 당연히 경악하며 싫어했고 아키히토를 향해 비난을 쏟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한테 식민 지배나 당하던 국가에서 자신들이 떠받드는 만세일계 천황가와 혈연이 있다는 사실이 싫었던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것이 대서특필되었고 지금도 일본과의 감정적 싸움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일왕가의 모계인 외척에 대해서 백제계라고 떠들썩할 뿐 정작 제일 중요한 북계에 대해서는 이상할이 많지 언급이 없습니다. 보통은 북계의 경우 일본의 원주민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일본은 이미 100년 전에 천황가의 북계가 한민족이 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915년 일제는 치안상의 이유를 내세워 총독부 급비지령인 경무령을 발동하여 일본의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의 질서를 해친다 는 이유로 가야 김수로 왕을 시조로 하는 김의 김씨의 족보 발행을 금지합니다. 도대체 가야의 김의 김씨 족보가 일본의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질서에 무슨 해를 끼치길래 일제는 김의 김씨의 족보 발행을 금지시켰을까요? 김의 김씨 족보에서 일본의 전선신화의 뿌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의 김씨의 시조인 수로왕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넷째부터 10째까지의 7아들은 세상이 되어가는 꼴을 비관하여 구름을 타고 나라를 떠났다. 그리고 일본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이 뒷내용이 전손강림 신화로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니네기는 이 땅은 가라쿠니를 향하며 가사사의 곳까지 원래 있던 길이 있어서 아침해가 잘 비치는 나라, 석양이 잘 비치는 나라이다. 그래서 이곳은 매우 좋은 땅이다. 이때 고한 3년존이 신성한 이불로 황손 아마츠히코 히코호노 니니기노 미코토를 덮어서 내려보냈다. 황손은 천반자를 떠나 또 하나의 팔중구름을 헤치고 그 위서로 길을 헤치고 나가 일양의 숲의 다카치오에 강림하였다. 니니기가 강림한 곳이 축자 일양의 다카치오의 구시후르 다케이다. 가고시마의 가라쿠니 다케 인근에는 아마테라스 오미가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니기의 전선 강림 신화의 배경인 그 봉우리의 이름은 다카치 오미네의 구시후르 다케입니다. 여기서 구시후르 다케를 풀어보면 후르는 마을, 다케는 봉우리를 뜻하는 말로 구지 마을의 봉우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김해에는 김의 김씨의 시조 김수로 왕의 탄생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는 구지봉이 있죠. 이렇게 한국 김수로 왕의 건국신화와 일본의 천손강림 신화가 연결이 되면서 문명 전파가 한반도에서 열도로 흘러간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감정기 시절 조선 총독부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김의 김씨의 족보 발행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일본이 떠받들어 믿는 천손, 천황의 핏줄 전체가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이 퍼지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이후 조선 땅에서는 창씨 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에 이르러서는 일본 극우들이 이상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일본 민족이 한반도 남부를 정복했다는 임나 일본 부설. 임나 일본 부설 주장이 담긴 지도를 보면 옛 가야 지역과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 극우들은 가야사를 이용해서 열도에서 한반도로 전파가 되었다는 임나 일본 부설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간을 살펴보면 일본 규슈 기리시마 신공에서는 해마다 일본 건국신화의 주인공이 니니기노 미코토를 기리는 청송간린 신화제를 지내며 일본에 처음 도착한 가야인들을 기리는 축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가야가 멸망하면서 가야의 문화가 전승되지 못하고 관련 유물이 적어 주장에 있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북 고령 대가야 고분군에서 역사적인 가야의 건국신화가 묘사되어 있는 유물이 발견됩니다. 바로 토제구슬인데요. 이 작은 토제구슬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 또는 하늘을 상징하는 거북이 그림과 지도자를 표현한 관을 쓴 사람, 황금알이 담긴 자루를 표현한 그림과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가야 건국신화로 추정되는 내용들이라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건국신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유물의 발견으로 일본 천성강림 신화의 뿌리가 가야에 있다는 것과 더불어 임나 일본 부설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죠.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2019년 임나 일본 부설을 인정하는 듯한 가야 역사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해서 말이죠. 이 전시에서는 임나 일본 부설이 발달이 되는 일본서기 369년 사건이 기록되기 전인 가야의 5대 니시푸만까지 즉위 연도까지만 기록하고 끝나버립니다. 즉 500년의 가야를 300년으로 우리 스스로 축소시키는 꼴이 되어버리면서 나머지 200년은 열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류 사학계에 일본 극우가 얼마나 심각하게 침투되어 있는지 직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